그래서 이게 이 과정을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린 거지만은 몇 가지 추가적인 자료만을 보였어요. 경제 생태계가 붕괴되고요. 이건 산업 생태계를 중심으로 이제 이게 핵심이 산업이니까요. 사회 생태계가 붕괴됩니다. 그리고 일자리 생태계가 붕괴. 그래서 이 상태 속에서 땜질적인 보수는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 이게 이재명 민주당이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러니까 과제인 거예요. 좋든 싫든 간에. 이게 붕괴되는 상황 속에서 집권을 한 거거든. 우리 외환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는 거는 김대중이 빨갱이라는 소리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 외환위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잖아. 지금 우리 사회경제의 총체적인 붕괴 상황 속에서 이재명은 사실 그러니까는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거야. 뭘로? 뭘로요? 억강부약 대동세상 얘기하면서. 시대정신하고 이게 매치가 되니까. 근데 그걸 안 해? 그러면 실패하는 거지. 실패하면 어떻게? 더 최악의 그러니까 반동 정권이 권력이 다시 또 부상하죠. 예? 자, 경제 생태계 붕괴 과정 봐보세요. 제가 뭘 했습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 탈공업화가 우리나라는 되게 빨리 진행돼요. 제조 고용 비중이 하락하고 일자리 이 삼국형 초양극화하고 상관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일본이 54년 동안 소외된 것을 우리는 뭐냐면 36년 만에 탈공업화가 진행돼. 그러니까 초압축적인 탈공업화죠. 초압축적으로. 네? 그러니까 영국이 그러니까 200년 동안 이렇게 걸려서 산업화한 거를 우리는 그러니까 뭐 한 30년 만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 제조업의 역할 이게 후퇴하는 것도 그것도 마찬가지 초압축적으로. 그리고 압축성장 얘기잖아요. 압축성장은 압축적인 공업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장이 둔화가 되기 시작해. 92년도부터. 네? 성장이. 그 기반은 뭐겠습니까? 제조업이 있지. 제조업의 성장이 그러니까는 압축적으로 진행됐다는 얘기예요. 성장률 둔화가. 예? 한강의 기적은 바로 그러니까 국민들을 갈아 넣은 거야. 갈아 넣은 거잖아요. 예? 자, 소득 격차가 상관성이 이렇게 높다 그랬죠? 그 다음에 탈공업화와 가계소비 억압도 상관성이 높아요. 왜? 양극화가 됐으니까. 내수가 약화됐으니까. 예? 이거 봐보세요. 내수 취약성이 구조화되잖아요. 근데 2011년 이후에 수출은 오히려 수출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정체해. 수출 비중이 2011년에 52%까지 올라갔다가 오히려 정체해. 40%대로. 네? 왜 그렇습니까? 수출은 세계 경제에 의존을 하는 거잖아. 네? 자, 이거 봐보세요.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린 거지만은 2011년 전과 후로 2011년 전에는 뭡니까? 소위 말해 세계화가 주도했던 때예요. 소위 세계의 성장률, 전 세계의 성장률보다 한국의 성장률이 더 높았어요. 조금요. 5.9대 6.1%로. 한국의 수출액이 세계의 수출액보다, 네? 세계 수출액은 8.8, 연평균이요. 한국은 10.5%로. 이 시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 가지고, 수출로 그러니까 가자 하면서 간 거예요. 세계화에. 근데 그 속에서 누가 희생당한 겁니까? 수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고용과 임금을 둔화시키고, 그렇잖아요? 고용과 임금을 둔화시키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을 선호하고, 그렇죠? 환율 정책으로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법인세 낮추고, 감세로 해주고, 심지어 생산 자동화, 생산 기계 해외 이전으로 또 이걸 하면서, 중소기업과 가게라든가 자영업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중산층과 서민들이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이 경제 부분이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 내수가 망가지니까 자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요? 수출에 더 목을 매게 되지. 세계 경제가 나쁠 때마다 첫 번째 타격이 뭐예요? 미국의 소위면서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2001년도에 경기 침체가 오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직격탄을 맞잖아요. 그래서 바로 뭡니까? 가계부채에 의존해서 소비해라. 가계부채에 의존해서 건설경기 지원해줘라. 이게 김대중 때 진행된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랬잖아요. 가계부채를 기반으로 소비하는 게 바로 뭐예요? 카드 사태가 터진 거고. 예? 건설경기 부양 이래가지고 가계부채 크게 증가하잖아요. 근데 이게 2011년 이후에 봐보세요. 세계 경제 성장률이 교역액 증가율보다 수출 증가율보다 더 역전되져요. 그러니까 2011년까지는 세계 교역이 연평균 8.8% 증가하고 GDP는 경제성장 5.9%로 그러니까 세계화 시대에 섰으니까. 근데 2011년 이후에
미국의 소비자가 더 이상 그러니까 해줄 수 없고, 더군다나 가면 갈수록 뭡니까요? 경제 블록화가 진행되면서 세계가 후퇴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세계 교육의 증가율이 더 낮게 되잖아요. 2.1% 떨어지고 세계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3.2%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때부터 성장률도 세계 평균보다 낮고 세계 수출 증가율보다 우리 한국의 수출 증가율도 낮고.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내수가 망가진 상황 속에서 수출이 낮아지니까 당연한 거지 이게.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낮아진 거는요,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야, 이해하는데. 예?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거야. 자초한 거라고요. 예? 이게 바로 이거의 뿌리가 뭐냐? 이게 바로 불완전 독립, 분단의 구조적인 산물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봐보세요. 한국 수출과 세계 경제의 상관성 봐보세요. 예? 굉장히 밀접하잖아. 세계 경제가 좋아야지만 우리는 잘 나가는데, 세계 경제에서 그러니까는 무역이 그러니까 후퇴하잖아. 2011년 이후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같이 후퇴하는 거야. 예? 같이 후퇴하는 거야. 그럼 트럼프가 해서는 이게 더 심화될 게 아닙니까? 앞으로 수출은 그러니까 수출로 성장하는 것은, 예?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내수는 다 이제 망가졌어. 이거 안 건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재명 정부에서, 예? 민생 회복과 성장이 난 가능하다는지 모르겠어. 지금 봐보세요. 저희 여러 번 보여드렸죠. 6월달하고 7월달이 월별 기준으로 그러니까는 가장 그러니까 수출액이 많았던 달입니다. 6월달, 7월달 처음으로 그러니까요. 윤석열 정부 끝나자마자 수출액이 그러니까는 월별 기준으로 최고를 신고를 하게 되는데, 기록하는데, 반도체를 빼고 12대 주력 산업을 보게 되면요, 2011년에 378억 달러 됐으니까요. 7월달 기준으로. 근데 올해는 301억 달러. 이게 우리나라 산업위기, 제조업의 위기의 단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수출의 주력 상품은 제조업이니까. 예? 이거 봐보세요. 중국이 산업화하잖아요. 중국의 제조업 부상이, 이게 바로 뭐냐면 파란색 막대기가 중국의 수출 비중입니다. 전 세계에서 수출 시장 참여율. 이거하고 한국의 12대 주력 산업 수출의 비중하고 봐보세요. 밀접하게 관련돼 있잖아. 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로 뭡니까? 소득 격차하고 한국형 초양극화하고 세계 최대의 자산 소득 격차. 우리나라가 경제 이 지표에서요, 소득의 양극화가 세계 1위입니다. 초양극화로. 다른 나라는 없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자산과 소득 간의 격차가 세계 1위에 이것도요. 우리나라는 저출산만 1위가 아니에요. 고령화만 1위가 아니라고. 이런 것만 1위가 아니에요. 소득의 양극화도 1위고요. 이게 선진국에 없는 급여생활자하고 자영업자. 자산과 소득 격차. 이건 바로 뭐예요? 자산과 소득 격차는 왜 생기는 겁니까? 분모인 소득의 증가율이 낮으면서 분자에 있는 자산의 증가율이 빠르게 되면은 이 격차는 이 값은 커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1등 한 거야. 상관성이 93%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요? 이 세계 최대의 자산 소득 격차는 뭘로 가능한 거냐? 가계부채 때문에. 가계부채 비율하고 상관성이 95%라고요. 가계부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계부채로 그걸 매개로 한 거잖아요. 우리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잖아.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니까. 그러니까 탈공업화가 되면서 일자리 생태계가 악화되니까, 소위 말해서 중간임금 일자리가, 중간소득 일자리가 줄어드니까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가 불안하니까 부동산 재테크에 열을 내지. 노후가 불안하니까. 네? 노후가 불안하니까. 탈공업화하고 가계의 그러니까 소득 대비 주택자산의 배율하고 상관성이 90%라니까요. 그러니까 경제 생태계가 붕괴하니까 가계부채가 늪에 빠지지요. 가계부채도 다 의존하니까. 네? 가계부채 비중과 가계소비 비중이 상관성이 97%라는 얘기 뭐예요? 사람들이 소비를 이해 못하느냐? 쓸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부채 갚느라고. 상식이잖아, 이거요. 이거 상식이잖아. 경제 생태계가 붕괴하니까 자연히 어떻게 됩니까요? 자영업이 붕괴되지. 가계 소비하고 한국형 이 양극화하고 상관성이 93%. 네?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는 기본적으로 내수업종이니까 가게가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거 봐보세요. 이 경제 생태계의 붕괴가 사회 생태계로 이어집니다. 한국형 초양극화가 세계 최고의 저출산을, 우리나라 저출산이 세계 1위잖아요.
예? 출산율 저하가, 속도가. 상관성이 93%예요. 그러니까 경제 생태계가 붕괴되면 사회 생태계도 같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생태계는 다 연결된 거기 때문에. 경제와 사회가 연결된 거기 때문에요. 대한민국은 비혼 출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결혼율과 출산율은 상관성이 97%야, 대한민국은. 네? 결혼해야지만 출산하는데, 결혼을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요? 가계부채와 혼인율 간의 94%. 네? 8058로 가계부채가 증가해. 네? 부동산에 재테크를 해야 되니까는. 이게 바로 뭡니까요?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주거비를 높이고, 사교육비를 높이고, 그러면서 혼인율을 떨어뜨리죠. 네? 혼인율을. 네? 경제 생태계가 망가지니까는, 사람이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죠, 인구가. 이 사회 생태계가 망가지는 거죠. 자산소득 격차하고 주거비 상관성 96%. 네? 이 끔찍한 것들이 교육비 상관성, 자산소득 격차하고. 우리 저기 유명한 얘기잖아요. 할아버지 재력이 그러니까는 손주의 그러니까 교육 수준을 결정한다. 네? 그게 사실이에요. 가계주택자산과 출산율 상관성.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괴물들, 초양극화하고 자산소득 격차 1위. 이게 사회 생태계를 붕괴시킨 거야. 네? 사회 생태계를 붕괴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다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물질적인 성공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안 그럴 수가 없지. 불안하니까요. 사교육과 출산율, 예? 자산소득 격차 고령화율, 저출산하고 이게 관계 있으니까 그렇죠. 저출산과 고령화, 그거죠? 고령화는 바로 뭡니까?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지지요. 예? 노동생산 저하로. 노동생산이 떨어지면 성장률이 떨어지죠. 자산소득 증가가 출산율을 떨어뜨리고, 출산율이 낮아지게 되면 고령화는 증가되고, 생산성과 경제성장 증가는 떨어지죠. 네? 이게 사회 생태계와 경제 생태계가 같이 사이클을 이루어서 돌아간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아무리 그러니까 투입해도 대부분이 어디로 빠집니까? 돈이 안 돌아. 돈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자산시장으로 나가버렸지. 네? 사람들이 지금 생산적인 금융으로, 생산부분으로 유도하겠다는데, 이거 막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재테크를 그러니까는 부동산이라든가 저기다 하는 거를 어떻게 막어? 생산활동으로 그러니까 이게 돈이 그러니까는, 예? 답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답은 다 나와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특권층과 기득권층들은 반대하죠. 최근에 3년 연평균 성장률이 1.5%입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3% 달성을 목표로 지금 기재부가 잠재 성장률을 해가지고 지금 있잖아요. 올해 0.9%로 발표했죠. 기재부가요. 금요일날 건네놓은 데서요. 내년도가 1.8%야. 네? 3% 달성 목표? 이 괴리가 이게 목표치 써는 이게 한다고 해가지고 비전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달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산업 생태계와 사회 생태계가 붕괴의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되죠? 이게 일자리 생태계가 늙어가는 일자리 생태계가 바로 겁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게 한번 봐보세요. 자, 분모가 고령층 65세 이상의 일자리입니다. 분자가 뭐냐면 청년 일자리입니다. 이 비율, 분모가 65세 이상. 여러분들 91년도만 하더라도, 네? 91년도가 가는 이유가 제가 뭐라 했었어요? 92년도부터 성장률이 뚝 떨어진 이유이거든요. 91년도만 하더라도 청년 일자리가요, 561만 명이었었어요. 561만 개. 노인 일자리는 66만 가에 불과했어.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떠냐? 7월달 기준입니다. 네? 지난달 기준으로요. 청년 일자리는 363만 개야. 노인 일자리는 428만 개. 이게 지난 35년 사이에 이런 변화가 생겼어. 네? 과거 90대 초만 하더라도 8.5배나 청년 일자리가 노인들보다 65세 이상 일자리보다 8.5배나 더 많았었어. 이게 정상적인 사회지. 이게 정상적인 사회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청년 일자리가 노인 일자리보다 적어. 네?
청년 일자리가 363만 개, 노인 일자리가 428만 개라니까 65세 이상 다 은퇴한 이 연령층들을. 즉 뭐냐면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은퇴를 하지 못하는, 예? 노인들은 은퇴를 하지 못하고 청년들은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고. 이거 봐보세요. 이제 자산소득 격차하고 일자리 격차, 앞에서 봤던 청년층 취업자하고 65세 취업자하고 한번 관계를 봐보세요. 네? 어떤 관계를 갖는가? 같이 상관성이 97%예요. 우리가 앞에서 경제 생태계가 망가진 것을 하나의 지표로 반영한 게 바로 자산소득 격차라고 했잖아요. 세계 1위에. 이거하고 일자리 격차가 상관성이 거의 100%에 가깝다니까요. 그런데 자산소득 격차를 놔두고 일자리 격차를 해결해? 웃기는 얘기죠.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소득의 초양극하고 일자리 생태계 봐보세요. 상관성 이것도 94% 넘어. 그러니까 우리 사회 속에서 소위 한국형 초양극화, 소득의 초양극화, 세계 1위, 자산소득 격차 세계 1위, 이거하고 우리나라 일자리 생태계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 해결 안 하고 청년들 일자리 문제 해결한다, 뭐 어쩐다, 규제를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그건 구호야, 구호. 네? 구호입니다, 구호. 일자리 격차하고 가계 소비.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가는데 어떻게 소비를 해? 네? 노인들은 일자리 가져봤자 소득이 별로 못 버니까. 우리가 노인 빈곤율 또 OECD 1위 이런 나라잖아요. 네? 쓸 수 없고 그렇지. 그러니까 가계 소비가 하죠. 일자리 격차하고 결혼율 상관성이 또 90% 넘어.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 네? 그러니까 일자리 생태계하고 사회 생태계 붕괴가 이게 공진을 하고 있다니까. 네? 즉 청년 일자리보다 노인 일자리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출산율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저출산은 경제 생태계 붕괴의 결과고 사회 생태계가 붕괴한 거야. 그것이 일자리 격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 청년층 일자리하고 65세 이상 일자리가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미래 세대하고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거 세대하고 했을 때, 네? 미래 세대는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희망이 없고 과거 세대에는 은퇴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이런 사회가 이게 정상 사회냐고. 이게요. 이게 무슨 사회예요? 이런 나라에서 무슨 사회가 존재하길 기대를 해? 함께 사는 집인 사회가 존재하길 기대하냐고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제가 과거에 보여드린 거 있죠. 우리나라의 유모차보다 강아지들 끌고 다니는 그걸 뭐라 했습니까? 그런 게 더 많이 팔린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은 각자 자기 가족과 자기 개인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외롭거든. 외로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네? 외로우니까 그거라도 그러니까 반려견을 그러니까 아주 데리고 사는 거죠. 혼자 사는 거는 너무나 힘들거든. 네? 오죽하면 외국 신문에 뉴욕타임스나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도가 될 정도로 화제거리로, 네? 유모차보다 그러니까 개를 태워 다니는 그걸 개모차라고 그러던데, 개모차가 더 많이 팔린다.